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때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나서 추수동장, 가을의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 오면 저장해두는 느긋한 분위기에 적게 되는 계절. 아직 큰 추위는 없지만 서서히 찬 기운이 돌아서 겨울을 대비하게 되는 때가 바로 11월이랍니다. 10월 단풍처럼 12월의 하얀 눈처럼 똑 떨어지게 대표할 만한 건 없지만요. 가을에서 겨울로 무난히 넘어가게 해주는 징검다리 같기도 하죠. 그 징검다리에서 첫 발을 뗀 11월의 첫날입니다. 올해가 이제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2019년. 이렇게 보내긴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2달 동안 꼭 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랜만에 퀴즈가 아닌 여러분의 문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2달 동안 꼭 하려고 하는 거. 가령 1년 내내 사놓고 읽지 못한 책, 이 2달 안에 꼭 다 읽어버리고 말겠다라든가 밀린 휴가를 다 쓰고야 말겠다. 혹은 나만의 여행을 꼭 한 번은 떠나겠다. 이렇게 올해를 안 넘겼으면 하는 일들, 이 2달 안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을 겁니다.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과 게시판이 뜨는데요. 게시판 통해서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1월 첫날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젯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이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7명이 실종됐는데 네. 아직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 28분께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독도 남쪽 육해리 부근 어선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하러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한 2, 3분 정도 지난, 그래서 대략 그 독도 인근 한 200 내지 300km 지점에서 해상으로 이제 그 추락을 하고 만 겁니다. 지금 해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이 함선하고 또 헬기 등을 동원해서 집중 수색 작업 벌이고는 있는데 아직 해상에서는 지금 아무도 발견을 못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런 속에 지금 가장 최근에 들려오는 그 소식은 잠수사 투입을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수사를 투입을 할 것으로, 그 대략 이제 그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지금 독도 경비대원들이 좀 봤기 때문에 그 지점 인근에 지금 이제 일단 잠수사를 투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심이 좀 깊습니다. 72.2m인데 예. 잠수사 한 80여 명 이제 투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그 헬기 이륙하자마자 독도 인근 200-300m 지점이었죠? 200-300km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고교 서해화 해소 방안, 이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아마 이제 교육청 쪽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원래는 지난달 30일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죠. 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하고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여기에 맞춰서 일반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발표 전날 교육부 쪽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에 이제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공식 안건으로 다룰 테니 좀 발표를 미뤄달라,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해서 일단 이제 미룬 그런 그 상황인데요. 아마 교육감 협의회가 지금 총회를 거친 다음에
아마 자체 연구한 대입 개편안 뭐 이런 것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아마 그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관련한 얘기도 아마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건 뭐 우리 쪽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 싶네요. 네, 어쨌든 발표 일정에 좀 혼선을 빚게 되는데 발표가 곧 나오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봄철에 그리고 요일 중에는 금요일에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략 그 좀 긴장감이 약간 떨어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조회가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그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일에 발생한 아동사고 비율이 역시 금요일이 가장 높아서 21.7%로 나왔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목요일 21.5%, 그다음에 수, 화, 월 이렇게 순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조금 월요일 날 이제 가장 이제 사고 비율이 좀 낮은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계절별로는 그 3월부터 5월 사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가을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사고 비율이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야외 활동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야외 활동하고도 상관이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고를 당한 아이들 성별로 보면 좀 남아가 61.2%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남아들 이제 사고율이 조금 높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사고 유형은 역시 넘어지는 게 가장 많아서 넘어짐이 네. 30.8%, 그다음에 이제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 25.1%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유념해서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이렇게 빈발하는 시기와 계절의 아이들을 좀 더 특별히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농업 농촌 분야 이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그 농업 농촌 분야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다음 달부터 이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 이제 보고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히고요. 또 이 농촌 또 농업 분야에서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대책도 지금 내놨는데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암모니아인데 네. 그 암모니아가 뭐 사실은 축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축산이라를 비롯해서 또 논닭 갈고 씨 뿌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이제 시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이 환경부하고 각 지자체, 산림청이 이제 힘을 합쳐서 단속반을 만들어서 이 불법 소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대안을 지금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오는 23일 첫 차부터 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택시요 다 올랐고 또 버스 요금도 지금 인상이 거의 다 된 상태인데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6월에 인상하고 4년 5개월 만에 이제 인상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그 금액은 시군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이제 각각 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데 인상률은 대략 이제 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3일 첫 차부터 일제 인상이 되긴 하는데 대략 한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주 52시간제 좀 시행에 따라서 버스 기사 추가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4년여 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화암동굴. 이 동굴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에 강화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이 됐던 그런 건데요. 예. 1934년에 이제 금광갱도 작업 중에 이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석화동굴이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가 한 320m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뭐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고루 발달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그것도 한 100m에 달하는 대형 광장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걸 좀 각별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또 일반에 공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경남 통영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여학생을 폭행해서 이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예,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사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 45분께니까 학생들 한창 이제 등교할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복도에서 2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 여학생을 또 교장실에 데려가서 뭐 음료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것으로 통영교육지원청이 지금 파악을 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고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정강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을까요? 교장 선생님? 예,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조용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좀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폭행 사실 시인했고요. 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지금 사과까지 한 그런 그 상황인데 아마 학교 재단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 등을 이렇게 정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요즘도 이런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그러게요. 훈육 주임도 아니시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폭행을 했군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3시 18분 됐습니다. 오늘은 문자를 받고 있어요. 주제는 2019년 남은 2달 동안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거 꼭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분의 의지도 좀 밝혀주시면서 그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자 좀 들어가 볼게요. 김지윤 씨.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나른한 오후 이 프로그램 들으면서 달래본다고요. 그냥 일상적인 일 시작하시려는 겁니까? 예. 석양나그네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남은 2개월 동안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감기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는 체력을 좀 길러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6161님. 시문학회 시창작교실에 나가면서 여러 편 작품을 써놨는데 2달간 그 시를 정리해서 시집을 좀 내고 싶다고 하셨네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시네요. 4329님은 서울 생활 35년 바쁘게 살다 보니 남산타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올해 가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6828님, 그동안 읽으려고 메모해둔 책 저자 몽땅 사서 읽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하셨고 3695님, 아들과 함께 서울 구경하려고요. 어디에 사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003님, 1003 번호 가지신 분. 러닝머신 사놓고 운동 못했는데 매일 열심히 운동해서 10kg의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5kg씩 빼신다는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운동하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 3874님. 밀린 월세를 꼭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달 동안 꼭 해야 하는 거, 2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 제가 한식 조리사 기능시험 도전했었는데요. 여러 번 떨어졌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숙제. 이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한식 조리사 시험 합격. 예. 자, 여러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2달 동안 꼭 해야 되는 일.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볼게요.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제주 하늘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는 현재 22도로 따뜻한 날씨지만요. 예. 제주도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이고요. 예. 초미세먼지도 나쁨으로 공기질 탁한데요. 이 시야도 흐려서요. 한라산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 내일 오후부터 보통 단계로 예상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제주의 정보, 날씨 정보를 자세히 전해주셨어요. 또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말에. 자, 이제 슬슬 이 손끝이 노랗게 될 때까지 맛보던 귤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제주에서 요즘 이 제철 맞은 감귤 수확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되면요, 더 반짝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감귤인데요. 예로부터 귤림 추색이라고도 하죠. 네. 이 제주의 돌담 너머 진 초록 잎들 사이로 이 주황빛이 반짝이는 감귤을요, 요즘 시기에 제주도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귤들을 직접 딸 수 있는 또 특별한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지금 이맘때 따는 재미, 먹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감귤 체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주 감귤 늘 받아 먹기만 했지 직접 가서 따본 경험은 한 번도 없네요. 어쨌든 뭐 따볼 수 있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이 감귤 농사 짓는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감귤 농장 곳곳에서는요, 이렇게 체험을 쉽게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요즘은 또 극조생 감귤철이라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체험이기도 한데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농장을 찾아서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체험에 앞서서 아주 탐스럽게 열린 귤들이요,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 맛있게 탐스럽게 열린 감귤나무를 잘 가꿔주신 농민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이창우 대표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노랗게 익는 부분들이 맛있고, 저거 일단 속보 또 안 해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속보. 이 과일은 햇빛을 잘 맞아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귤들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구입했을 때는 일단은 따서 그 꼭지에 보면은 딴 부분에 그 별처럼 생긴 그 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라면은 그 딴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제주 감귤이 수확철인데 우리 제주도 귤이 한참 맛있을 때 한참입니다. 맛있을 때가 한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꼭 제주도 오시면은 감귤밭 어디든 가셔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직접 맛도 보시면서 감귤 맛이 어떻다는 걸 직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감귤 꼭지 부분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싱싱해야 감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감귤 체험하는 분들은 그 햇볕을 많이 받은 감귤을 따라는 얘기를 해요. 네, 박민지 맞습니다. 리포터 직접 체험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저도 체험을 하면서요, 이 밑에 있는 감귤도 따서 먹어보고 또 예. 위쪽에 햇빛을 많이 받은 감귤도 따서 먹어봤는데요. 네. 확실히 햇빛을 많이 받은 위쪽의 감귤이 더 달콤한 맛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햇볕을 많이 받아야 더 달다. 예. 네, 맞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소식 나누는 사이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젯밤 그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그 이 소방 헬기 관련해서 수색 당국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락한 이 소방 헬기에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KBS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식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체험하면서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귤밭에서요, 따서 먹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kg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마음껏 먹고 또 열심히 감귤을 따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 감귤 따기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주도를 제가 몇 번을 와봤는데 이렇게 감귤 밭을 와보게 된 게 처음이에요. 그냥 관광지를 빠르게 이렇게 도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체험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제주하면 그래도 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귤밭에 온 게 너무 좋네요. 네. 이 감귤 맛 보셨어요? 직접 따신 거? 너무 맛있어요. 새콤하고 이렇게 사 먹는 것보다 싱싱하고 농부에 또 이렇게 애써가지고 하신 만큼 또 보람도 좀 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많이 따셨어요? 예, 많이 따가지고 좀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엄마는
뭐 욕심껏 많이 따도 되죠. 뭐 사실. 또 남으면 이제 또 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제한은 1kg이지만. 네. 근데 이 감귤을 테마로 한 축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인데요. 이 8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감귤 산업 50년, 미래 감귤 50년, 제주 감귤 100년의 가치라는 주제로 제주 감귤 박람회가 서귀포 농업기술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고요. 또 제주 감귤 박람회에서도 감귤 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감귤 따기 이 체험 안 해본 분들 이 박람회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니까 뭐 감귤 딸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던가요? 네, 먼저요. 이 귤을 따서 드셨을 때 뭐 신맛이 조금 난다고 느껴지신다면요. 그리고 뭐 사서 드셨을 때도 신맛이 난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3, 4일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요. 이 단맛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나름 겁니다. 좀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딸 때요. 나뭇가지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나뭇가지를 자르게 되면 다음 해에 귤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나뭇가지 건드리면 주인에게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 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귤캉스라고도 하는데요. 귤캉스요? 네. 뭡니까? 네, 이렇게 농촌에서 감귤을 따는 체험을 하면서 또 이런 새로운 농촌의 문화도 배우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귤캉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요? 네, 황금빛으로 물든 이 제주에서요. 감귤 체험, 또 감귤 박람회 등 이 달콤함을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민지 리포터 귤 따러 가세 뭐 이런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계속해서 진주로 가볼게요. 임소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진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온 21도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진주의 미세먼지 농도 12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이 지금 뿌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야도 더 답답하고 네. 그렇죠. 자, 제주에서는 노란 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한 소식이 이 악양 대봉감 축제 소식이네요. 네, 이 가을에 농촌 지역으로 가보시면요, 가장 먼저 반기는 게 이 붉게 익은 감, 이 감을 잔뜩 매단 감나무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일이기도 맞아요. 하죠. 예. 네, 특히 대봉감 하면 악양 대봉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큰 산봉우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대봉감, 이 조선시대 임금께 진상까지 됐을 정도로 맛도 빛깔도 일품입니다. 그 상품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09년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도 됐는데요. 하동 악양으로 가는 길 곳곳마다 주렁주렁 주홍빛 굵은 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더라고요. 네. 이 감 좋아하는 분들 하동군으로 가보시죠. 오늘부터 사흘간 섬진강변의 악양 평사리 공원에서 이 선홍빛 대봉감 가을을 품다라는 주제로 대봉감 축제를 진행합니다. 네. 하동군 악양면 청년회장 장형순 씨를 통해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99년 1월에 창단을 해서 IMF 시절에 그 젊은 청년들이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우리가 축제를 열어오고 있고, 대표 우리 그 하동 농산물이고 정정지역 우리 악양의 우수 웰빙 식품인 대봉감 축제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10회지인데 대봉감 전국에 있는 모든 모목도 여기서 다 나갔고, 큰 봉우리가 우리 행제봉이 있어서 그 봉우리를 닮은 감이다 해서 대봉감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대봉감 축제를 시작한 건 축제입니다. 대봉감 축제에 오시면은 대봉감 홍시 빨리 먹기라든지 대봉감 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나는 농산물 시식하는 코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축제는 또 이런 재미가 있군요. 예. 네. 우리가 요즘 자주 접하는 단감하고 대봉감 이제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봉감은 임산물에 속하고요. 단감은 과수, 과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감과 대봉감은 품종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대봉감은 점점 익으면서 아주 달콤해지는데요. 특히 악양은 대봉감 재배에 있어서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토양도 물 빠짐이 좋아서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대봉감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가 되니까 색깔과 모양이 아름답고 또 맛과 향이 뛰어나고요. 그렇기에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 악양 대봉감 축제 즐길 거리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봉감의 품질과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국 대봉감 품평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영호남의 만남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대봉제례와 개막식 불꽃놀이까지 펼쳐지고요. 체험으로는 전통놀이 체험, 대봉감 퀴즈, 대봉감 떡 구워 먹기, 감 빨리 갖기 등 재미있는 체험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유, 유튜브 화면 보니까 진짜 탐스럽네요. 꽤 커요. 알도 굉장히 큰데. 네. 예. 그런데 가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 대봉감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 부스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악양 대봉감 품질이 좋은 만큼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여기 악양 대봉감 마을에 와 있는데 네. 여기 오는 길에요. 네.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나무에서 네, 지금 예. 금방 홍시를 따오셨어요. 예. 이게 손으로도 너무 잘 까지네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네. 예. 제가 맛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이 필요 없네요. 예, 그냥 예. 손으로. 달죠. 와, 이 설탕 뿌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와. 이게 통상 설탕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30브릭스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뭐 씹을 게 없어요. 예. 그냥 넘어가네요. 예, 부드럽습니다. 와,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이 좋아요. 그 우리가 홍시 먹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손 안 대고 먹기 대회를 하면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봉은 서리가 맞아야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꽃감도 만들고 감 절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많이 하죠. 아유, 어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막 군침이 도네요. 죄송해요. 저 혼자만 먹고 왔습니다. 아니, 당도가 설탕의 3배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달더라고요. 꿀보다 더 달 것 같아요. 너무 달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대봉감은 서리를 맞아야 맛있다는 거죠? 네, 이 단감의 경우는 얼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다 해야 하는데 대봉감은 서리를 맞아야 달콤해진다고 해요. 네. 조만간 더 맛있는 대봉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유튜브 화면 사진만으로도 정말 막 입에 군침이 도는데 네. 이 대봉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죠. 이 대봉감은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꼭지를 아랫방향으로 해서 세워둬야 하고요. 네, 또 신문지를 덮어서 보관을 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습기를 제거해줘서 감이 물러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약 10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후부터 홍시가 된 것을 골라 먹으면 되는데요. 네. 차게 해서 먹으면 더 맛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감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꺼리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 감의 꼭지 부분을 따라서 중앙으로 하얀 심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먹으면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꼭지 주위를 둘러싼 그 하얀 심, 그것만 네네. 제거하면 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하동군 악양 대봉감 축제 현장에서 달콤한 가을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소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미리 축제에 다녀온 임소정 리포터가 참 부럽네요. 자, 지금 시각 3시 34분 됐습니다. 2달 동안 꼭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계획, 이 주제로 문자를 받고 있는데 6033님, 올 초부터 마음만 먹어왔던 헌옷 정리, 실행에 옮기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쨌든 2달 동안 안 입는 헌옷 정리해서 버리려고 합니다. 3375님, 건강검진 꼭 받고 싶은데 병원 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라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9394님, 연말까지 금주 결심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늘 작심삼일에 끝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자 볼까요? 6871님,
나이 50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매주 영상 1개씩 꼭 올리기를 약속한다고요. 어유 대단하시네요. 5328님 도배를 하신다고요. 많은 짐들을 어떻게 옮기고 치우게 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거의 이사 가는 기분이죠. 살면서 도배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7279님 하모니카 배우고 싶어 사놓은 지 3년. 올해도 그냥 지나가네요. 한 2달 동안 도전해 볼까요 하셨는데 문자 보내신 걸 계기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4112님 수능 보는 작은 딸과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어요.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여행 가자 하셨는데 11월 14일 목요일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따님. 3148님 올해 82살입니다. 영상 공부했는데 여행 갔다 오면서 촬영해온 이미지 모아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정성껏 영상을 완성시켜서 친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꼭 완성하고 싶어요. 예. 8505님 71살이신데 요가원에 등록해서 요가를 꼭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3시 36분인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11월의 첫날 금요일 KBS 날씨 정보입니다. 미세먼지도 좀 시작부터 좋았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먼지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대기질이 많이 탁한데 현재 그래도 회복이 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보통이나 좋음 상태로까지 회복된 곳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아직도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드러내고 있고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를 포함해서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각별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필수입니다. 오늘 내내 이 지역은 계속해서 나쁨이나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청정한 북풍 기류의 영향을 받아 나아지겠고요. 다만 내일도 대부분 보통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광주나 전북 등 일부 남서부 지역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맑은 하늘 보기도 어려울 만큼 좀 탁한 공기질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낮 기온 20도로 예보된 가운데 20도까지 현재 올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고 이번 주말 휴일 내내 비슷한 기온이 이어져 종일 큰 추위 없이 단풍 나들이 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4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인데요. 일죽에서 남이천 부근까지 10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부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도 밀리고 있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곤지암 2터널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고요. 광주 휴게소부터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여파는 더 길어졌는데요. 안성휴게소부터 오산까지 8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판교 부근과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에서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일나들목에서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사흘 동안 모친상을 치르고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이 첫 지시로 독도 해상에 추락한 헬기와 같은 종류의 헬기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실증 저감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신 반부패 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 등장했는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탕물을 잔뜩 탄 예산, 망국 예산이라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지역의 현안을 찾아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서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신림동 원룸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찌된 일인지 이 취재를 한 중도일보 이현지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 있는 중도일보 사회부 기자 이현재입니다. 아이고, 사회부 기자세요. 네. 자, 이 대전에 원룸과 오피스텔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서울의 신림동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신림동 사건의 경우는 여성을 이제 뒤따라갔던 남성에 대해서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 주거 침입은 죄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네. 대전에서는 법원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례로 오피스텔과 원룸이 모여있는 복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한 남성이 침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대전 시민들이 많이 들썩였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좀 관심 사안이었던 서울 신림동 사건과 비슷한 면이 많았잖아요. 네. 무엇보다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받았어요. 복명동 사건에 해당 여성은 글 제목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추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이 글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랬던 복명동 것 같아요.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평소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잠금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큰 화는 면했다는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침입하려던 남성은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었으며 걸려있는 이중 잠금 장치에 당황해하다가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이에 여성은 다음날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CCTV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구대에서 대전 유성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돼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후에 진술에서 여성은 당시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문이 열린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문 잠금쇠 장치는 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도어락이 풀려 있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네, 그렇게 예, 뭐 어찌 됐든 뭐 이중 잠금 장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들이 막 많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주변 대학 원룸촌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뭐 유성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학생입니다. 또는 저도 대전 사람인데 도어락 누르다가 틀리니까 그냥 갔어요. 네. 등의 댓글이 줄을 이뤘고요. 당시 취재를 통해서 알아보니 복명동 사건 말고 대전 서구의 내동이라는 곳과 변동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대전 유성 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돼서 조사한 이 복명동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네, 다행히 이 복명동 사건은 일단 해프닝으로 밝혀졌는데요. 타지에서 대전으로 친구를 만나러 온 한 남성이 실수로 바로 옆동의 오피스텔이죠. 잘못 들어간 걸로 이렇게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외관이 같은 두 동의 오피스텔에서 이제 착각해서 다른 동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그런데 단순한 사건임에도 10일이 넘는 동안 제대로 추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복명동 도어락 사건 외에도 바로 옆 공동이라는 곳에서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고 했고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고 예. 시간이 지나자 미제 편철로 사건을 처분받았다는 글도 올라와서 좀 논란을 키우기도 했죠. 네. 그러면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대부분 CCTV에 좀 의존하는 현재 모습이었고요. 예. 그래서 CCTV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용의자를 찾는 데 수월하고 그렇겠죠. 반대로 부족하거나 좀 사각지대인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복명동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오피스텔 1층 입구와 복도에 있던 CCTV를 통해서 밝혀낸 것인데요. 이것도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CCTV만 확인하고 바로 옆 건물 CCTV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건 해결이 이제 오래 걸렸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재발 네.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앞서 그 커뮤니티에 비슷한 불안한 경험이 있다는 사례들이 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경찰은 이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예. 잇따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김에 이 혼자 사는 여성들 이 주거 침입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하시는 것들을 좀 예. 습관화하시면은 이제 사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그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리고 번호를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도어락 번호는 뭐 수시로 바꿔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다른 수사 결과들을 들어보면은 홈캠과 같이 집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도 사건이 발생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네요. 이 도어락 번호 좀 수시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계속 그 번호만 몇 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 번호들이. 네. 예.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이 번호, 비밀번호를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중도일보의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11월의 첫날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11월에도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먼저 바로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테마촌인데요. 이 청계천의 판잣집 테마촌이 어디 있었지? 하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테마촌입니까? 테마존입니까? 테마존이네요. 테마존입니다. 판자촌에서 이제 테마촌으로 이렇게 네. 되신 것 같아요. 테마구역. 예. 테마존입니다. 네. 예. 이게 어디에 있었지 하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딨냐면요. 성동구 마장동 고산저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자세히는 이제 서울시설공단이랑 청계천 박물관 여기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청계천이 정말 상전벽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참 잘 정비가 됐는데 원래는 이곳이 판자촌이었거든요. 네. 예. 그 역사를 이렇게 테마존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네, 예. 지금은 정말 청계천 하면 뭐 등불 축제, 관광 코스, 도심에 흐르는 물길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계천이 있기까지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예전의 모습을 다 기억해요. 그 동네에 이제 또 좀 살고 네. 놀러 가기도 했고 뭐 친구들도 그 동네에 좀 지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물이 흘렀다가
도로가 덮이기도 하고 네. 판잣집이 생겼다가 이게 지금은 싹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풍경을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 위로 떠 있는 2층 나무집이 멀리서부터 눈에 띄거든요. 네.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눈에 잘 띄었던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1960년대, 70년대 그 풍경을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계천 주변으로 나무 판자를 엮어서 살았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네. 점에서 저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70년대 초에 그쪽에는 이제 상가들이 또 밀집해 네, 있었어요. 그렇죠. 제 친구 아버지가 거기서 우산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느낌이 비슷할까? 제가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떻든가요? 그렇죠. 그 판잣집의 외향은 아무래도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무가 그때의 그러한 뭐 재질이 질감이나 이런 다르겠지요. 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테마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면 오밀조밀하게 뭐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느껴볼 수 있는 소품들, 네. 사진, 자료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예. 쭉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청계천이 이랬구나, 네. 그때 풍경이 이랬구나 이런 거를 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청계천 판잣집은 정말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김도윤 대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은 총 5가지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억의 옛 교실, DJ 음악다방, 구멍가게, 그리고 공부방, 만화방 이렇게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짝꿍과 함께 수업을 듣던 추억의 교실이 꾸며져 있고요. 또 DJ가 사연과 신청곡을 받았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방,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구멍가게, 가나 속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웠던 옛 공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가 가득한 만화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옛 교복과 교련복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은 옛 추억의 물건들을 보시면서 추억에 잠기시곤 합니다. 중장년층의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옛 모습을 체험해서 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옛 추억을 소환하기에 이 후각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청계천 판자촌 하니까 그 냄새도 좀 기억이 나요. 아, 정말요? 그런 느낌들을 예. 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다녀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뭐 청계천을 산책하다가 많이들 들리시고요. 네. 또 바로 앞에 청계천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들렸다가 판잣집 테마존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두 곳을 함께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왕 간 김에 네. 다 들르면 좋죠. 일단 판잣집 테마존에서는 그 느낌을 온 몸으로 좀 느껴보시고 청계천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면 그 청계천의 역사를 조선시대부터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이후에 2050년도까지 계획들이 쭉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래의 계획까지 머릿속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100살까지 살면은 네, 미래 볼수 청계천 있죠. 이제 더 경험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청계천과 함께 한평생을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서울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청계천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소겠어요. 네, 뭐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삶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네. 더욱더 뜻깊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 청계천에 이제 고가도로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거 이제 제가 아는 언니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철거한다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갔었던 그런 네. 기억도 많이 좀 저도 가지고 그 중에 한 계시더라고요. 사람. 네. 저는 아쉽게도 정말 그 기억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로 좀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계천에 그 판잣집이 있었고 비가 새고 이제 바람이 불면 또 나무가 날아갈까봐 네. 폐타이어를 또 위에 올려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는 것도 참 뜻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학교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졸업 앨범들
또 학생들의 사진, 물건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들렸던 시민들 중에는 내 사진이 지금 여기 있다고, 내가 바로 이 아이라고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청계천을 산책하다가 특이한 건물이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의외로 잘 돼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저희 부모님 세대쯤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청계천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청계천이 이랬구나 싶고, 지금의 이렇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요. 저기는 가정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문구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판자촌의 안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방으로 꾸며놓은 공간인데, 이곳이 이제 청계천 판잣집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입구가 이쪽에 이제 지상에 있는 것처럼 입구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구가 저 밑에서부터 워낙에 높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출입문을 여는 그런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출입문 열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막 나요, 지금. 물이 넘치면 또 이게 위로 올라오니까. 맞아요. 지금 유튜브 그 화면 통해서 그 사진들이 나오는데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네. 이곳에 가면은 해설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는 해설은 들을 수는 없고요. 예.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청계천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판잣집 테마존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특별히 1년에 딱 2번 있는 특별 체험 행사가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예. 추억 체험 행사인데요. 추억의 놀거리 그리고 먹을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 오늘 화재 현장 서울의 이런 곳에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소개된 사연 가운데 3375님 그리고 9289-4455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월요일 3시 5분 잊지 마세요.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